자, 일단 92쪽. 92쪽에 오늘 쌤이 전기 에너지까지 못할 거라 그랬지, 그지? 그래서 일단 전류, 전압, 전기 저항 요 부분에 다시 한 번만 이야기를 해보자. 자, 첫 번째.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전류 이런 얘기 잠깐 하긴 했는데, 자, 전류. 다른 말로 뭐냐면 따라해라. 전하의 흐름. 전하의 흐름. 전하의 흐름. 근데 이제 전하라는 게 플러스나 마이너스 띄는 입자거든. 그나 플러스를 띄거나 마이너스를 띄는 입자가 전하야. 됐지?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모든 물질은 뭐로 구성이 돼 있다? 물질은 원자로 구성이 돼 있다. 다시 뭐라고? 물질은 누가 모여서? 원자들이 모여서 된 거 맞다. 원자에는 누가 있고 누가 있다? 원자. 중간에 누구? 원자핵. 바깥쪽에 거? 전자. 맞지? 그러면 원자에는 원자핵과 그리고 전자가 있긴 한데 이동할 수 있는 건 원자핵이야, 전자야? 전자. 맞지? 전자 무거워, 가벼워? 가벼우니까 얼른 잘 이동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가벼운 전자들이 이동을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전하의 흐름 너희가 전자가 이동하는 거군요.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을 거라고. 그치? 그런데 이 전류가 흐른다는 걸 쌤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 그림으로. 자, 예를 들어서 모든 물질은 원자로 돼 있으니까 이게 전선이야. 전선이란 말을 쓰지 않고 이런 말을 쓸 거야. 도선. 됐나? 그럼 여기가 어디예요? 전기회로가 있었고 전기회로가 전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혹시 이렇게 생긴 거 이름 뭐였지? 전지. 긴 게 플러스. 그리고 짧은 게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었지. 됐습니까? 지금 상태로 자, 쌤이 여기를 이렇게 하면 스위치가 열렸다 닫혔다? 열려있다. 됐지? 그러면 만약에 도선에 스위치가 열려있으면 전류가 흐를까 안 흐를까? 안 흐르겠지. 맞지? 열려있다. 다른 말로 전류의 흐름은 없다. 안 되겠다. 됐지? 그러면 이 도선 안에 누가 있냐면 플러스를 띄는 입자도 있고 플러스를 띄는 입자도 있고. 그래, 되게 째매한데 화살표를 좀 달아둘까? 쌤이? 화살표를? 있나? 누구도 있다? 전자도 있다. 어머나, 이상하네. 얘는 뒤죽박죽 가고 있지? 맞지? 자, 여기 한번 그려볼까? 여기에 플러스 알맹이. 여기에 플러스 알맹이. 되게 큰가 봐. 무거운가 봐. 이동하지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여기 째매한 녀석 아까 저기서 보니까 움직이던데 여기서도 어디로 움직일 것 같아. 그치? 쌤이 이렇게 그려볼까? 이렇게. 그치? 오른쪽 거는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나? 그치?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요 째매한 거 이름 뭐라고? 전자. 얘가 뭐 하고 있다?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 됐지? 근데 너희가 알기로 얘가 무슨 알맹이라고? 마이너스 알맹이인 전자지. 맞지? 마이너스의 전하를 띤 전자다. 그럼 얘는 누구 좋아해? 플러스 극 좋아해? 마이너스 극 좋아해? 플러스 극 좋아하니까 요쪽에 거 확대됐는가 보다. 그러면 스위치가 이렇게 닫혀 있을 때는 전자가 플러스 극을 향해서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플러스 극 쪽으로 마이너스 극 쪽으로 가는 것 같다. 됐나? 그럼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낸다. 여기가 A고 B인데 내가 전자는 알려줄게. 어디가 플러스 극인지 찾아볼래? 이렇게 묻는 거야. 이렇겠지, 그치? 그러면 화살표 달린 게 전자지.
마이너스 알맹이니까 플러스 극쪽으로 간다. 찾을 수 있겠다. 그럼 이때는 뭐라고 그래요? 이때는 뭐냐면 스위치가 열려있다 그랬지.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흐른다. 이때는 전자는 무질서하게 운동한다. 멈췄나 안 멈췄나? 멈춘 건 아니대. 그걸 기억을 해야 한다. 전자가 아니라 흐른다는 것은 쭉쭉 한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 그래서 전자가 한 방향으로 쫙쫙 가는구나. 흐름을 가지고 있다. 전류가 흐른다. 됐습니까? yes. 그러면 여기서 묻겠다. 이때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A에서 B로야? B에서 A로야? B에서 A로는 전자가 갔는데 전자와 전류는 어떤 방향? 반대 방향. 됐습니까? 반대 방향이니까 아하, 전류는 A에서 B 쪽이 좋겠다. 말 되겠나? 다시. 괜찮겠나? 전자 이동 방향과 전류 이동 방향은 같다, 반대다? 반대다. 이해됐습니까? yes. 자, 그럼 일단 전류가 전하의 흐름이다. 누가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건 맞다. 그때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그림을 비교를 한번 해볼 수가 있다. 됐습니까? 두 번째. 그러면 저번 시간에 쓰긴 했었는데 일단 전류가 있었고 전류 다음에 또 뭐 있었지? 전압. 맞지? 전압. 그럼 전압이 뭐더라? 전류가 흐르게 하는 능력. 이런 게 전압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전압, 전류가 흐르게 하는 능력 누가 갖고 있냐면 전지 안에서 갖고 있을 거거든. 근데 요거 보기 좀 힘들어서 그럼 일단 이렇게 이야기할게. 자, 전지는 한 개는 몇 볼트? 1.5볼트짜리다. 근데 전지가 여러 개 연결되면 전압이 세질 수도 있대. 우리 배터리 큰 것도 작은 것도 전압은 똑같다 그랬다. 이러겠나?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건 전압 1.5V.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학년 올라가서 고2, 고3 되면 왜 그런지 배울 수가 있다. 그때 가르쳐 줄게. 이해된다? 전압을 일단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 세 번째 무슨 저항? 전기 저항. 귀찮지? 뭐라고 할까? 그냥 저항이라고 이야기하자. 저항을 기호로 뭐라 하더라? R 쓰고 단위로는 이렇게 쓰면서 할아버지 이름이 옴 이렇게 이야기했지. 그래 섭섭하니까 여기도 좀 적어줄까? 전압을 기호로 뭐라 쓸까? V. 단위로는 이렇게 쓰고 뭐라고 읽어? 볼트라고 읽어주자. 맞지? 근데 선생님이 저번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누구 때문에 전류가 흘러? 누구 때문에? 전압하고 저항 때문에. 전압은 흘러라 하고 저항은 흐르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전압하고 저항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볼게. 이건 지울 건데 전압이 저항이 전류를 흐르게 할 거다. 됐지? 그럼 저항은 왜 생겨? 아니, 가르쳐준 적 없었대. 됐지? 처음 가르쳐주는 거다. 저항이 왜 생겨를 지금 가르쳐 줄게. 저항이 왜 생겨? 자, 혹시 너희들 니크롬선 들어봤어? 니크롬선? 못 들어봤나? 과학 시간에 쓰는 게 전기 저항, 뭐 꼬불꼬불하게 생긴 게 보통 니크롬선 이렇게 이야기해. 그럼 그 니크롬선 뜻이 뭐냐면 니켈하고 크롬이 있어. 그럼 그게 뭐예요? 예를 들면 너 원소 교호에 니켈 있지 않았어? Ni. 그치, 니켈. 금속 원소야. 크롬. 하는 것도 금속 원소인 거야. 이랬나? 그러면 니켈하고 크롬하고 섞어놨는 게 니크롬선이야. 그러면 전기장은 일단 이렇게 이야기할게.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인데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인데 얘들은 두 가지에 의해서 달라져. 도선의 종류와 도선의 모양에 의해서.
달라져. 예를 들어서 구리선은 전류가 잘 흘러. 금은 전류가 더 잘 흘러. 됐나? 근데 뭐 어떤 금속은 잘 안 흘러. 고무 진짜 적게 흘러.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도선의 종류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느냐 또는 도선의 모양이라고 이야기인데 요건 얘가 어떻게 상상하냐면 우리가 도로를 상상을 해야 돼. 차단인, 그치, 차단인 그 도로. 되겠나? 자, 엄마 아빠는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쌤은 운전할 때 큰 길을 좋아해. 새골목을 별로 안 좋아해. 이걸 어떻게 비교하냐면 쌤 아빠 같은 경우는 남편 말고 우리 아빠 같은 경우는 새길을 좋아해. 새길을 운전하고 좋아해. 작은 도로. 근데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나는 큰 도로를 그냥 쭉 가다 막히면 그냥 그대로 그냥 있으면 돼. 그대로 가. 근데 우리 아빠는 꼭 옆으로 막힐 것 같으면 안쪽 길 가서 막 이렇게 가거든. 그 운전 습성인데, 이거 흐름을 방해하는 거지. 큰 도로가 방해가 많이 될까? 작은 도로가 방해가 많이 될까? 작은 도로가 양쪽 막 주차해놓고 난리 나지. 사람 지나가고. 그치. 그래서 작은 도로가 오히려 방해가 더 커. 그럼 잘 지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운전 실력 자랑한 거 맞지? 새끼 잘 간다고. 자,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게. 전류 흐름 방해한 정도인데 도선의 모양. 굵기하고 길이로 이야기할게. 굵기, 길이. 자, 요게 문제 딱 한 줄 나오더라고. 딱 한 줄 나오던데, 자, 쌤이 이렇게 이야기할게. 요게 뭐냐면, 자, 너 초등학교 때나 유치원 때 그런 거 해봤지? 터널 통과하기. 맞지? 그치. 터널 통과해야 되는데, 유치원생이 통과하는 터널이 있어. 자, 이번에 엄마들 나오세요 해서 통과하는 거야. 쌤 갔다. 그럼 어떻게 되겠노? 애들은 요렇게 쏘로록 들어갈 건데, 쌤은 들어가니까, 무릎하고 등하고 막 닿이는 거야. 그럼 좁으면, 무릎 닿였다, 등 닿였다가 어깨 닿였다 난리 나겠지? 맞지? 그럼 얘가 좁으면 충돌이 많이 생겨. 그러니까 이 전기장이 정확하게 뭐냐면 전류 흐름을 방해한다 그랬지. 원자 핵과 전자가 충돌을 하는 거야. 누구랑 누구랑? 원자 핵과 오케이. 전자가 충돌을 한다. 여기서 원자 핵이 얘들. 얘가 전자. 됐습니까? 충돌하는 게 언제 심할까? 좁으면 좁을수록 쌤이 지나갈 때 많이 부딪힐 것 같다. 그러나 지성아 이 앞으로 와도 돼. 아니면 책상 이렇게 당겨도 돼. 그러면 원자핵과 전자가 충돌하는 게 책상 확 당겨도 돼. 확. 그거 안 맞춰도 돼. 니만 당기면 돼. 니 편하게. 그러나 원자핵과 전자가 부딪히는 게 전기 저항인데 얘가 좁으면 많이 부딪힐까 적게 부딪힐까? 더 많이 부딪히겠지. 그러면 이거하고 굵기는 똑같은데 길어. 많이 부딪힐까 적게 부딪힐까? 여기보다 여기까지 가는데 10번 부딪히면 여기까지 온 데는 20번 부딪히겠지. 그래. 그러면 원자하고 전자하고 부딪힐 건데 물론 도선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거대. 그냥 도선 종류가 있구나 이 정도만 하면 돼. 근데 어떻게 굵기가 가늘면 충돌이 커질까 작아질까? 커져요. 맞지? 그리고 길이가 길면 많이 부딪히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많이 부딪힐까? 길이가 길면 길이가 길다를 영어로 long 그러면 길이는 length L 이렇게 됐지? 그러면 굵기 얘는 가늘단 말은 굵기가 커 작아? 작지? 그치? 굵기가 작아지면 커지겠지? 굵기 그럼 요거는 단면적 단면 그러니까 이거 혹시 면적은 제곱이라는 의미로 스퀘어 정사각형 이렇게 해서 S 이렇게 쓴단 말이야. 됐지? 그래서 요건 알아두면 고등학교 거 할 때 훨 편하다. 우리가 고등학교 거 선행하는 건 중2 때, 중3 때 해줘야 되는 거거든. 됐나? 그래서 빨리 해줘야지.
그 다음에 원활한데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이걸 말로 기억해. 야, 언제 쌤이 많이 부딪힐까? 가늘고 길면. 이걸 기억하는 거지. 언제 저항이 커? 가늘고 길수록. 자, 상상을 해. 쌤이 이 터널 속에 통과시킬 거야. 언제 많이 부딪힐까? 터널이 가늘고 길면. 쌤이면 작아지는 거 공부 잘 안 해. 어차피 커지는 거 작아지는 거 반대다 그랬지, 그지? 항상 무조건 큰 것만 공부해. 그치? 가늘고 길수록 저항이 커진다. 되겠나? S. 이거 빨리 필기 한번 해볼까? S. 자, 그러면 쌤이 네 번째가 이거거든. 전압, 전류, 전기 저항. 전기 저항은 일단 기억을 해야 하는 게 가늘고 길면 저항이 심하다. 전류가 잘 흐를 수가 없다. 자, 네 번째. 우리가 궁금한 게 사실은 전류가 흐른다는 게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지? 그래서 전류, 전기 회로를 물의 흐름하고 비율을 한번 해볼게. 비유면 유사한 점을 찾아야 되는 거 맞지? 그치? 유사한 점을 찾아야 될 건데 우리가 봤을 때 전기 회로에 누가 있다? 전지가 있고 또 아까 누가 있더노? 전지도 있고 전구도 있고 또 스위치도 있었고 또 도선도 있지 않나? 도선도 있고 그렇지 않나? 전지도 있었고 올라가서 전구도 있고 도선도 있고 스위치도 있고 맞지 그지? 그러면 이거하고 물 흐름하고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얘들아 누가 움직이는 거야?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거지. 전자 이동하는 걸 물의 흐름으로 생각할 거란 거지. 도선에 전자가 움직일 건데 물은 어떻게? 물관, 파이프 안에 물이 지나가겠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스위치는 물로 이야기하면 거기 자 물통이 있어. 물통이 있고 여기 빙글빙글 돌아가는 물레방아가 있어가지고 물이 뚝뚝뚝 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물레방아가 돌아간다는 얘기는 위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니까 물레방아가 돌아가겠지. 그것처럼 얘가 물이 흐르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하는 게 전구처럼 물레방아가 있을 거다. 됐나? 그러면 사실 물관 안에 물이 흘러야 되잖아. 파이프 안에. 근데 그거 물을 흐르게 안 흐르게 잠글 수 있는 수도꼭지처럼 이렇게 밸브가 있다는 거지. 이해됐나? 그러면 전지에 해당하는 게 뭔지 아나? 전지에 해당하는 게 펌프가 되는 거야. 누가 물을 여기까지 쭉 올려놔야지 뚝 떨어지면서 돌릴 수가 있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전지에 해당하는 게 뭐라고? 펌프. 근데 여기는 없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게. 어떻게 하면 얘가 돌아갔냐? 위에서 물이 떨어져야지 돌릴 수 있는 거지. 그치? 높은 곳에 있는 물이 이렇게 떨어질 거니까 그걸 갖다 우리가 수압이라고 할 거거든. 수압. 다른 말로 물의 높이 차이. 그치? 물이 높은 데 있었으니까 떨어지면서 돌리겠지. 그러면 많이 높은 데서 하면 세게 돌릴 수 있겠지. 그럼 쌤 질문. 수압에 해당하는 게 도대체 뭘까? 없네. 수압에 해당하는 게 뭘까? 전압. 수압에 해당하는 게 전압. 학생들이 가끔 헷갈려하는데 쌤 전지가 전압이에요? 아니요. 이런 봐봐. 예를 들어서 아무리 펌프가 있어도 작동을 안 시키면 필요 없는 거잖아. 배터리가 있다고 무조건 작동하나? 배터리 건든지 다 따랐다? 안 될 수 있지. 그래서 내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전지랑 전압이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 이해됐습니까? 수압이고 전압이다. 가능하겠나? yes.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눈에 보이는 걸로 얼른 비교해서 얘기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다섯 번째. 쌤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물 흐름하고 한번 비유를 했는데 저번 시간에 오음의 법칙을 배우지 않았나? 그치? 오음의 법칙 공식 뭐더라? 공식 지성아 뭐지? 공식 정확하게 외워와야 돼. 공식 뭐지? 좀 전에 했을 때 V는 IR. 그치? V는 IR. 오음의 법칙. V는 IR이었는 거야. 의미는 뭐라 그랬지? 전압이 크고 전기 저항이 작으면 전류가 잘 흐른다. 이렇게 한다 그랬지? 그런데 자, 새겨서 잘 들어야 돼. 분명히 V는 IR 공식이 있는 거야. 공식이 있으면 그래프가 있을 거다. 그래프가. 됐습니까? 그런데 자, 본다. V는 IR. 너희들한테 어떻게 됐느냐? 그래프 한 3개만 이야기할까? 혹시 가로축이 V. V면 뭐지? 전압. 세로축이 I. 뭐지? 전류. 너 수학 시간 생각해봐. X축, X값 대입을 해서 Y값 구하는 거지. 자, 전압 때문에 전류가 생겨. 전류 때문에 전압이 생겨. 전압 때문에 전류가 생겨. 항상 원인 때문에 결과는 맞지. 그런데 너희들 이미 V는 IR 알지? 전압이 세면 전류가 세다. 단, 얘들 둘이 비교하려면 저항은 똑같은 상황에서 비교를 할 거야. 이해됐습니까? 국룰이다. 무조건. 과학에서 3개 나오면 3개 중에서 2개 중에 하나는 일정. 2개 중에 아니고 3개 중에 하나는 일정. 나머지 2개를 비교할 거다. 그럼 저항이 일정한 상황에서 전압이 세면 흐르는 전류가 셀 것 같다. 그지? 그러면 무슨 관계? 세지면 세질 때 비례관계라고 되겠지. 그럼 쌤은 이렇게 이야기할게. 우리한테 VIR 중에서 요거 2개 제시되면 식을 변형을 해. 나타나 있지 않은 거 누구? R이지? 식을 변형. R은 뭐분의 뭐? R은 I분의 V. 잠깐. 집중이다. R은 뭐분의 뭐? I분의 V. I분의 V. I가 뭐지? 전류. V가 전압. 문제가 발생했다.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분의 뭐? 기울기는 X축 증가량분의 Y축 증가량이지. 됐지? 다시 뭐라고? X축 증가량분의 Y축 증가량 뭐분의 뭐? V분의 I. 됐나? V분의 I면 이거는 2개가 역수한 게 아니야? 맞지? 그럼 우린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울기가 중요한 거야.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원결 뭐가 되지? 기울기는 역수니까 이런 뭐분의 뭐? R분의 1이 돼야 되겠지. R분의 1이. 됐습니까? 그러면 자, 헷갈리나? 요거는 공식 자체를 변형을 한 거다. 공식 자체를 변형을 해서 VI가 있으면 R은 고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프에서 봤을 때는 VI가 X축 증가량분의 Y축 증가량처럼 되겠지. V분의 I. 됐나? 그러면 쌤이 이렇게 얘기할게. 아이고야, 색깔이 똑같네. 요거 A, 얘 B. 누가 기울기가 커? A가 기울기가 커. B가 기울기가 작아. 저항은 누가 클까? 역수지. 역수니까 이게 저항이 작고 B가 저항이 크다. 이해됐나? yes. 자, 그 다음 궁금한 게 있다. 그럼 여기가 I, V면 무슨 관계? 똑같지 뭐. VI, IV면 똑같이 비례관계지. 비례관계. 됐지? 그럼 한번 물어보자. 사실 얘는 잘 안 돼. 왜냐면 쌤 아까 뭐라 그랬지?
볼트가 전압이 원인이고 전류가 결과지. 그러니까 맨날 시험 문제 이거 내는데 쌤은 뭐라고 생각하죠? 중학교 때. 와, 쌤도 우리 틀리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바꿔서 낸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게 아니고 나중에 더 배우고 나니까 내가 전압을 바꾸는 거지 전류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어. 전류는 결과였던 거지. 이해됐나? 그래도 얘를 비례관계인지 알겠지? 비례관계인데 그럼 이번엔 이렇게 물어보자. 빨강색하고 파란색이 있다. 가가 있고 나가 있다. 어느 게 저항이 클까? R은 뭐분의 뭐? I분의 V. 어? 그럼 이건 X축 증가량분의 Y축 증가량이지. 기울기지. 됐습니까? 그러면 기울기가 저항이가? 그러면 얘가 기울기가 큰 거가 작은 거가? 큰 거 맞지? 그치? 궁금한 Y는 X, Y는 10X 생각해보면 되지. 그 정도는 1차함수인데 해야지. 그럼 얘가 기울기가 크고 저항이 크고 얘는 기울기가 작고 저항이 작다. 이랬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이건 어떨까? V와 R. 그럼 누가 일정해야 돼? I가 일정. I가 일정. 왜? 우리 갖고 있는 거 2개 빼고 나머지 일정하다 그랬지. 그러면 I가 일정하니까 식 한번 바꿔볼까? I면 언제나 V는 IR. I 일정하지. 얘 크면 이거 큰 거고. 이거 크면 이거 큰 거 맞나? 비례 반비례? 비례. 그치? 비례. 기울기 I는 뭐분의 뭐? 식변형 R분의 V. 됐습니까? 이거 기울기 뭐냐고 묻느냐고 안 물어요. 기울기 묻는 건 요 그래프만 물어요. VI만. 이랬나? 그러면 쌤이 하나만 더 할게. 가로축이 I, 세로축이 R. 무슨 관계일까? 그럼 누가 일정해야 돼? 이때는. 그치? 이때는 V가 일정해질 때. 그럼 잠깐만. 공식이 V는 IR이었지. 이 값이 일정하면 2개 곱해서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그럼 하나가 커지면 하나는 작아져야 되지. 그 관계를 우리가 뭐라 하지? 반비례. 그래프 어떻게 해야 돼? 그치? 반비례는 이렇게 된 거 맞나? 맞다. 그래서 2개는 반비례 관계이다. 이렇게. 됐습니까? yes. 이게 오므의 법칙인데 요거를 쓰고 난 뒤에 선생님 딴 걸 뭐 할게. 자, 빨리 필기. 자, 숫자 대입한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느냐. 자, 우리한테는 선생님이 아까 했나 여기 RV에 대해서는 비례 반비례에 대해서만 물을 거거든. 나오는 그래프가 항상 요 둘 중에 VI 2개의 관계로 이야기를 할 거라고. 했나? 그럼 잠깐만 쌤이 6번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저항을 비교를 한번 해볼까 라고 될 거라고. 자, 같이 쓰자. 쓰면서 한번 보자. 6번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저항을 비교해 보고 싶다. 자, 일단 그래프 약간 좀 크게 그릴게. 약간 크게. 가로축이 V, 세로축이 I 이렇게. 됐습니까? 일단 그래프 하나를 보겠습니다. 쭉. 그래프 하나를 보자.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보조선이 있을 건데, 있나? 여기가 이런 3볼트래. 3볼트. 근데 요때 전류가 얼마가 흐르냐? 15mA가 흐른대. 15mA. 됐습니까? 근데 선생님, 저게 되게 마음에 안 든다. 좀 밑에 한번 적어주자. 15mA는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이러겠나? 미리암페어를 물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얼마 암페어가 필요하거든. 됐습니까? 얘들아, 밀리 끄집어 땡긴다. 밀리는 뭐? 1000이게 1000분의 1이게. 잘했다. 1000분의 1. 1000분의 1이제. 그럼 얘는 앞으로 몇 칸? 하나, 둘, 세 칸 맞지? 얼마? 0.1
0.15 암페어가 0.015자. 어우, 큰일 날 뻔했다. 0.015 암페어. 하나, 둘, 세 개면. 됐습니까? S. 혹시 이거 저항이 얼마일까? R은 뭐분의 뭐? I분의 V. I분의 V는 얼마분의? 지금 쓰면서 보는 거라. 쓰면서. 얼마분의? 0.015분의 얼마로? 3이지. 됐습니까? 그러면 쌤이 분자나 분모나 소수점을 다 없애라 그랬지. 분자나 분모나 소수점을 다 없애자. 몇 배 할까? 일단 1000배 할까? 아래 위로 하나 둘 셋 1000배 해야 되겠지. 맞지? 1000배 하고 나면 요거 하나 둘 셋 하고 나면 하나 둘 셋 붙었지? 15 날릴까? 요렇게 얼마로? 200 단위는 200 옴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yes. 자, 그럼 요거 한번 구했대? 한번 구하고 난 뒤에 자, 쌤 궁금해. 여기 만약 2배로 30mA가 있으면 여기는 이렇게 해서 얘는 30mA래. 근데 쟤는 저항이 더 클까? 작을까? 얘는 요 분모가 2배 되는 거지. 그치? 분모가 2배니까 값은 작아지겠지. 그치? 하나 구해놓고 나면 얘는 얼마분의 아니면 여기다가 0. 아예 그냥 30분의 3000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손으로 같이 쓰면서 그럼 얼마? 100옴이 될 거다. 나 쌤이 얘들 뭐라고? 전압을 바꿀 수 있는 거지만 중학교 때 쪼잔하게 쌤도 우리 틀리게 하려고 헷갈리겠다 라고 생각했다 그랬지? 기울기가 뭐라고? R이가 R분의 1이가. 그치, 기울기가 저항분의 1, R분의 1이었는 거라. 됐습니까? 저항분의 1, R분의 1이었다. 그러니까 누가 기울기가 더 커? 노란색, 흰색. 오, 기울기가 큰 거. Y = X, Y = 10X. 노란색이 더 큰 거지. 얘가 기울기가 크지? 저항은 작잖아. 기울기가 크고 저항은 작잖아. 얘가 기울기가 작고 저항이 크잖아. 눈에 보이나? 됐습니까? 헷갈리나? 됐나? 지워야 됐나? 오케이. 자, 그럼 그래프 이용해서 R을 비교 한번 했대. 자, 두 번째 그래프 하나만 더 볼 거다. 그래프. 자, 이렇게 가로축에 세로축에. 됐습니까? 가로축, 세로축 됐다. 그러면 여기는 전압, 여기는 전류. 전류가 보도선이 있었어. 그때 60, 30, 20. 여기 대략값으로 그림 좀 그런데 6, 3, 2. 여기는 숫자가 안 적혔어. 숫자가 안 적혔어. 됐습니까? 빨리 적어야 한다. 얘가 가로축이 전압, 세로축이 전류. 그리고 여기 전압은 모른다. 그래 놓고 너희들한테 A, B, C, A, B, C 저항의 B는 RA 대 RB 대 RC는 이렇게 묻는 거야. 됐나? 저항은 어떻게 하면 좋지? 지금 이게 저항하고 기울기가 몇 대 몇 대면? X축 증가량분의 Y축 증가량. X축 증가량분의 Y축 증가량. 기울기가 그러면 6대 3대 2제. 다른 방법으로 봐줄게. 일단 자 봐라. 우리한테 봤을 때 뭐가 생각나냐? VI제. 무슨 법칙? 옴의 법칙. V는 IR이야.
그치? 근데 그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 하지만 전압이 다 똑같은 거 맞나? 전압이 쌤 생각하기에 일정하긴 한 것 같아. 근데 전류가 몇 대 몇 대면? 6대 3대 2제. 6이고 3이고 2제. 저항은 얼마게? 얘가 곱이 똑같으면 되지. 선생님은 최소 공배수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수민아, 최소 공배수 뭐 하면 좋을까? 6. 맞지? 그러면 R 얼마? 1. R 얼마? 2. R 얼마? 3. 됐습니까? 그럼 저항이 몇 대 몇 대 몇이라고? 1대 2대 3이라고. 끝나? 이해됐습니까? 학생들이 다 6대 3대 2 나오니까 6과 3과 2로 뭐 하려고 하거든? 그게 아니었는 거라.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 V가 일정하다는 게 중요하다. 그치? V가 일정할 거니까 우리가 두 개 곱했는 값이 최소 공배수로 같다. 얘가 제일 편한 방법이다. 가능하겠나? yes. 그럼 선생님 질문. 누가 저항이 제일 커? A, B, C 중에서? 기울기는 A가 제일 크지. 저항은 C가 제일 크지. C 제일 크게 나온 거 맞나? 그렇지. 아니면 내가 이거 저항 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 R은 뭐분의 뭐? I분의 V지. 그럼 V 값이 몰라도 얼마 분의? 6분의 V 대 얼마? 3분의 V 대 2분의 V잖아. 그럼 V 똑같지? 날리는 거지. 됐습니까? 날리면 6분의 1 대 3분의 1 대 2분의 1이지. 얘는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분수꼴은 B가 이제. 그치? 그 전체 얼마씩 곱해야 돼? 60 곱하는 거라. 몇 대 몇 대면? 1대 2대 3. 나왔나? 오케이. 자, 넘어간대. 그러면 이제 6번째 그래프를 했고. 자, 7번째. 필기 다 있지, 그지? 7번째. 자, 물질의 분류. 물질. 뭐에 따라 나누느냐? 전기 저항에 따라 한번 나눠볼게. 전기 저항에 따라서. 한마디로 얘들아, 우리가 봤을 때 전기 저항이 크면 전류가 잘 흐를까 안 흐를까? 안 흐르겠지. 맞지? 오케이. 자, 그러면 결론. 도체, 반도체, 절연체. 다시 뭐 있다고? 도체, 반도체, 절연체 또는 부도체. 우리가 봤을 때 물질은 세 가지로 나눈다. 도체, 반도체, 절연체. 됐습니까? 그러면 도체는 어떤 거? 전류가 잘 흐르는 거, 잘 안 흐르는 거? 진짜 잘 흐르는 거. 이랬습니까? 그러면 전류가 잘 흐른다. 아, 저항이 매우 작다. 그래서 전류가 아주 잘 흐른다. 어떤 거 있냐면 금속. 우리가 아는 금속. and 혹시 연필심은 전류가 흐를까 안 흐를까? 연필심, 샤프심. 이게 초등학교 전기회로 할 때 해봤어야 되는데. 흘러요. 오케이, 빙고. 연필심. 쌤 궁금한데 연필심 원소 기호로 뭐지? C, 탄소. 엄마 손가락에 있는 다이아몬드도 탄소. 하지만 엄마 손가락에 있는 다이아몬드는 전류 안 흐릅니다. 왜 그런지는 학년 올라가서 가르쳐줄게. 자꾸 비밀을 알려준다, 그지? 남겨준다. 그래서 배열하고 있는 게 달라. 똑같은 원소인데. 자, 두 번째, 반도체. 혹시 이거 뭐더라? GE. GD도 아니고 GE를
힌트. 독일. 저마늄. 다시 뭐라고? 저마늄. 자, 할머니한테 저마늄 이러면 안 된다. 할머니는 게르마늄으로 알고 계신다. 그치? 게르마늄. 저마늄. 표기법이 바뀌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요거 뭐게? 규소. 아가 아니고 얘는 규소다. 알겠지? 나 아라고 대답한 줄 알았네. 규소. 이랬나? 규소. 그래서 저마늄, 규소. 됐지? 그러면 절연체, 부도체, 전류 안 흐른 거 뭐 있을까? 일단 전선에 껍데기 싸고 있는 거. 고무, 땡큐. 고무. 너희들 휴대폰에 표면에 케이스 하기 전에 우리 손 앞에 유리로 딱 덮여 있지 않나? 그거 깨질까봐 보호 필름, 보호 앞에 위에 액정 유리 또 깔지만 원래는 휴대폰 반도체 된 거 위에 유리 깔려 있지. 전기 통하나? 안 통하잖아. 유리도 절연체. 저항이 클까 작을까? 저항이 크지. 그러니까 전류 안 흐르겠지. 그치? 그러면 반도체는 저항 크기가 좀 애매해. 조건에 따라 전류가 흘렀다 안 흘렀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이래나 LED 반도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태양 전지판 이런 거 반도체로 했다. 이래나 태양 광발전 이런 거. 자, 7번 지나서 8번. 자, 이렇게 적어두자. 전류계 전압계. 내 생각에 전류계는 뭐 되는 거야? 그치. 전압계는 전압색이 되는 거야. 근데 자, 오해를 하지 말고 진짜 수업 들으면서 이런 거 쓰면은 이게 뭔지 아나?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한다는 얘기다. 알겠지? 수업하다 갑자기 옆에 친구한테 이렇게 지을 이게 무슨 얘기냐? 다른 의도가 아니고 야, 전류는 직렬로 연결해야 되는데 이 말이 돼? 알겠지? 빨리 옆에 적어놔라. 자, 지은 리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하여튼 저게 전류는 직렬. 이게 무슨 말이지? 자, 곧 얘기를 해줄게. 그거 밑에 이렇게 하나 적을까? 전하량 보존 법칙. 전하량 보존 법칙. 됐나? 쌤이 예전에 보니까 쌤 때는 학교에서 그 과학 실험실 이렇게 되게 열악한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담임쌤이 초등학교 때 과학쌤이 되게 많았어. 3학년 때, 5학년 때, 6학년 때 다 과학 주임 선생님이 이랬거든. 실험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 많이 했는데 그때 자 만약에 그러지 말해. 전구 연결해서 불 켜지는지 봤단 말이야. 대체 근데 저쪽 테이블은 되게 밝게 켜지는데 우리 거 되게 희미한 거야. 왜 그렇게? 왜 그러냐고? 전지가 늙어서. 전지가 야 전자 빨리 나가. 전자 빨리 쫓아 보내야 돼. 그나 전자 탁 튀어나갔다가 아이고야 하면서 전자가 갔다가 올 때 얘하고 쿵쿵쿵쿵쿵 부딪히는 거야. 그나 전구가 전기 저항이 있는 거거든. 가다가 쿵쿵쿵 부딪히면 뜨끈뜨끈뜨끈하게 열난대. 열나서 그래서 빛이 나는 거야. 지성아 선생님이 네 눈이 잘 안 보인다. 자 쿵쿵쿵쿵쿵 부딪혀서 열이 나서 빛이 나는 거라고. 그나 근데 얘가 밝으면 이것도 같이 밝대. 얘가 어두우면 이것도 같이 어둡대. 이해를 하자면 전하량 보존 법칙. 여기 지나갔던 전자는 여기 지나갈 수밖에 없어. 아까 물이 지나가는 파이프 연결된다 그랬지. 그럼 한 줄로 연결됐기 때문에 여기 지나면 반드시 그 다음에 또 지나는 거야. 근데 이거 계속 켜두면 어제 켜두고 모르고 오늘 그냥 갔어. 내일 되면 좀 희미해졌다?
이유가 뭐게? 전지가 늙어서. 그치. 쌤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 난 언제까지 크리스마스 트리를 켜두느냐? 설날까지. 설날까지 켜요. 켜는 시작 시점은 조금 다르긴 한데 보통 12월 달 돼서. 근데 우리 집에 그 크리스마스 트리에 되는 그 전구가 전지로 하는 거거든. 배터리 끼워야 되는 거야. 배터리 끼워 놓으면 점점점 제가 오늘 하루 이틀 사흘날 오늘 무슨 요일이겠구나 대충 알겠는 거야. 거의 뭐 일주일 단위로 전지를 갈아 끼우거든. 그래서 다가 가네. 환해도 보이네 이렇게 되면 어제 월요일이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럼 얘가 왜 자꾸 어두워지냐? 얘가 능력이 딸려서 그런 거지. 얘가 밝을 때 얘도 똑같이 밝아. 그러나 전화량 보존 법칙. 그러면 쌤 전류가 얼마나 지나갔는지 양이 궁금하지. 전류계인 거야. 그럼 전류계 여기 지나가는 전류량이 궁금하다면 전류계는 여기다 설치를 하는 거야. 근데 전류에 이야기했는 할아버지 이름이 그 저항. 전류 단위가 뭐였지? 암페어. 그래서 전류계는 기호로 A라고 적을 거거든. A라고 적을 건데 다른 애하고 일직선에 놔두는 거라. 일직선에.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전류계는 전기장하고 직렬 일직선에 놔둔다. 이게 직렬이다. 이랬나? 그러면 전압계는 여기에 걸린 전압이 궁금한 거야. 전압은 누가 이야기했지? 볼트. 맞지? 그래서 여기 전압이 궁금하면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직렬 말고는 들어봤나? 병렬. 그래. 그럼 전압계는 무슨 연결할까? 병렬로 연결할 거고 기호로는 V 적을 거야. 그래서 예전에 교과 과정은 전류계 전압계 연결하는 것도 되게 복잡했거든. 너희는 디지털 전압계, 디지털 전류계가 있어서 딱 보면 숫자가 바로 떠. 액정에. 이랬나? 되게 편한 거 쓸 거다. 학교에 있나 모르겠네. 준비됐겠지, 그지? 그래서 전류계, 전압계 이렇게 연결하는 거 되겠나? 오케이? 회로의 직렬 연결이다, 병렬 연결이다 이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선생님 물질 분류, 전기 저항, 도체, 반도체, 절연체, 부도체 했단 말이야. 자, 요거는 필기를 안 할 거다. 기다려봐라. 아싸, 좋겠다. 자, 탐구 A. 책 빨리 펴봐라. 탐구 A. 필기는 안 합니다. 책에 보자. 98쪽. 98쪽에 보니까 일단 재료에 실험 1, 전기 저항하고 전류 사이 관계제. 자, 딴 건 잘 모르겠는데 너희들한테 거기 표처럼 보이나? 결과. 무슨 니크롬선? 짧은 니크롬선? 긴 니크롬선. 잠깐만, 아까 이게 왜 짧고 길까? 안 적어도 돼? 니크롬선? 이거 니켈하고 크롬하고 섞어놨어. 그럼 얘는 원자핵이 한 가지겠나? 여러 가지겠나? 최소 2가지겠지? 맞지? 원자의 크기가 같을까? 아니.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누구 사이에 지나가려고 하면 이렇게 가서 미로처럼 다녀야 되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너희 책상이 원자핵인 거야. 그럼 선생님 지나다닐 때 내가 전자. 그 원자핵이 뒤죽박죽 있으면 지나가면서 또 부딪혔다. 이럴 가능성이 크잖아. 그럼 니켈, 크롬 다른 원자핵들이 있으면 뒤죽박죽 돼 있으니까 전자가 지나가기 힘들어. 이렇게 쿵쿵쿵 부딪혀서 열이 잘 날 거란 거지. 이해되겠나? 전기 저항이라고 한다고. 니크롬선 저항으로 이야기할 건데, 근데 거기 무슨 니크롬선? 긴 니크롬선? 짧은 니크롬선. 아까 선생님이 나는 큰 거만 한다 그랬지? 어떻게 하면 저항이 커질까? 어떻게 하면 선생님 많이 부딪히노? 터널이 가늘고 길면, 맞지? 가늘고 길면. 여기는 가늘고 여기는 없지? 그럼 긴 게 저항이 커요. 짧은 게 저항이 작을걸? 됐나? 그러면 전기회로가 있는데 여기 니크롬선 연결할 거야. 배터리 두고, 잠깐만, 전지 몇 볼트? 1.5볼트. 1.5볼트. 우리가 지금 다 쓰는 거. 좀 큰 건데요. 어느 회사 건데요? 상관없어.
다 1.5V일 거야. 됐지? 근데 거기에다 스위치 닫아놓고 확인할게 라고 근데 긴 거 연결하면 아, 전류돼야 되는 거구나. 전류계 이거 딱 놔둔 거지. 전류가 셀까 약할까? 똑같지? 똑같지? 전압 똑같지? V는 IR. 전압이 똑같으니까 IR 곱도 똑같아야지. 맞지? 저항이 크면 전류는 작아질걸? 방해가 심하면 잘 못 흐르겠지. 이해됐나? 한 번만 볼까? 긴 니크롬선 몇 암페어? 28. 짧은 건 57 미리암페어제. 확실히 짧은 게 저항이 작아서 세게 흐르네. 이해됐나? 자, 근데 갑자기 궁금하다. 두 번째. 전압과 전류의 관계제. 그럼 얘를 잠깐만. 전압과 전류 보려면 전압이 변해야 되겠지. 맞지? 그 대신 누가 일정해야 돼? 전압과 전류 보려면. 비교하려면. 누군 일정? 저항은 일정. 그러면 긴가 하든지 짧은가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들고 와야 되겠다. 맞지? 표에 안 볼까? 결과에. 아, 실험2의 동그라미 1번. 긴 니크롬선 밑줄. 긴 니크롬선이 있었어. 됐지? 못 찾았나? 여기다. 실험2의 긴 니크롬선이다. 근데 그 옆에 전지를 갖다가 1.5V씩 높이면서 돼 있지. 됐습니까? 너희들한테는 전원장치가 기계거든. 근데 그러지 말고 전지를 하나 더 연결하시고 전지를 하나 더 연결하시고 하면서 전류 세게 됐다고. 됐나? 그럼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V는 IR. 우리가 원래 결론적으로 아는 거지만 저항이 똑같으면 전압이 1배, 2배, 3배 세지면 전류도 1배, 2배, 3배 세지는 거 맞나? 한번 볼까? 1.5, 3, 4.5, 6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선생님 접대 그런 얘기 한 적 없지? 요 리모컨 앞에 요 볼록한 거 하나 있거든. 요 앞에 거 뭐게? 레이저는 빵, 빵 보여. 근데 얘는 안 보이네. 안 보여. 여기서 나오는 건 철변했어. 더운데. 자, 그러면 얘가 레이저는 눈에 보이지? 저건 LED. 선생님, 요 레이저는 1.5V짜리 하나가 들어가거든. 하나가 들어가는데 얘는 LED 들어가는 거거든. 발광 다이오드. 근데 전지가 2개가 들어가. 2개가 들어가. 근데 이게 직렬로 연결된 거야. 배터리가 직렬로 연결됐단 말이야. 요렇게. 몇 볼트게? 3볼트. 무조건 하나가 1.5볼트거든. 왜 그러냐면 얘는 1.8볼트는 돼야 켜져. 그게 약속이냐고? 기계 자체가. 웬만한 LED는 1.8볼트가 돼야지 켜진다. 집에 있는 거 리모컨 한번 열어봐봐래. 다 배터리 2개씩 들어가 있대. 이유가 뭐냐면 똑같이 적외선 방출하는 게 재료가 똑같거든. 재료가 똑같으니까 걔는 1.8볼트가 필요해. 그러면 1.5볼트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8m야. 근데 난 다리 버리면 1.5밖에 안 돼. 건너가면 죽는 거지 뭐. 빠지는 거지 뭐. 그러니까 못 건너가잖아. 그래서 그 능력보다 많이 줘야 되거든. 근데 배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쌤 좀 잘라놓을까요? 안 돼요. 종류에 따라서 결정된 거니까. 무조건 하나가 1.5V면 그래서 1.5, 3, 4.5 이런 식으로 전압이 늘어날 거다. 이해됐나? 자, 그러면 요거는 집에 가서 숙제하고. 자, 여기서 선생님이 오늘의 내용이 좀 빡쳐요, 사실. 오늘의 내용이 좀 빡친데, 자, 한번 보자. 네. 뭐 해야 되는지 까먹었잖아. 뭐 해야 되는지 까먹었잖아. 자, 제 순서가, 번호가 9번? 팔자 쓴 기억이 안 나는데. 8 썼어?
아, 진짜? 아, 9번. 저항의 연결. 저항 연결. 자, 저항 연결. 쓰면서 보자. 쓰면서. 저항의 연결. 저항 연결이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어떤 연결이 있냐면 1번 직렬 연결, 2번 병렬 연결. 학생들 이게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쌤 말을 믿고 봐. 쌤이 복잡하게 안 하고 일단 최대한 간단하게 해볼게. 이랬나?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직렬 연결이라고 이야기할게. 직렬 연결. 쓰면서 보자. 직렬 연결. 직렬 연결이라 직선상에 연결하는 거거든. 누구를? 저항을. 그치? 저항을. 자, 그럼 선생님 이렇게 해보자. 자, 여기 3옴짜리, 여기 6옴짜리. 이렇게 직접 적어. 이렇게 회로를 할 거야. 사실은 다른 데 이야기하면 이렇게 지그재그 이게 전기장 기호거든.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선생님이 그렇게 굳이 안 그리겠다. 3옴, 6옴 숫자로 적었다. 됐지? 여기 건전지 여러 개 연결했대. 6V. 아, 잠깐만. 좀 바꿀게. 숫자가 편하면 좋겠다. 18V. 18V. 짠! 뭐 스위치하고 딴 거 다 생략했다. 됐지? 일단 직렬 연결 옆에 무슨 법칙? 우린 제일 중요한 게 무슨 법칙? 법칙 하나밖에 두 개나 가르쳐줬구나. 하나만 하자. 옴의 법칙. 됐지? 옴의 법칙. 공식이 뭐더라? V는 IR. 근데 이걸 좀 생각해 주면 좋겠다. 직렬이면 아까 그 옆에 친구한테 이렇게 낙서해 주는 거 있었지? 뭐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전류 직렬? 맞지? 그럼 직렬이지. 직렬이면 전류가 똑같을 거야. 어디? 여기하고 여기하고 전류가 똑같을 거야. 이랬습니까? 이거 네모. 전류가 일정하다. 요거 선생님은 아니라 항상 너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학년 할 때도 일정한 값을 가지면 난 네모해. 귀찮지만 네모해. 됐지? 그럼 남은 것 몇 개? 2개. 맞지? 그러면 잠깐만. 얘하고 얘는 비례야 반비례야? 이게 일정이니까 숫자 1로 생각하면 돼. 그럼 이거 커지면 계속 커지겠지? 무슨 관계? 비례가 되겠지? 맞지? 그럼 잠깐만. 얘가 몇 옴 몇 옴? 3옴 6옴이지. 저항이 몇 대 몇? 1대 2. 그럼 걸리는 전압도 1대 2가 되는 거야. 끝나? 자, 지호야 동생이 있지? 몇 살? 나이로 물으면 좀 그러나? 학년으로 물을까? 몇 학년? 잠깐만. 몇 살 차이? 3살 차이? 그치, 충분히 어렵지. 중2인데. 나 중1인데 중2라 하는데, 이러니까, 동생을 도대체 몇 학년이나 해야 될까? 고민될 수도 있겠다, 그지? 그럼 3살 차이면, 동생은 이제 올해는 5학년. 맞지? 초5. 남동생, 여동생? 남동생. 그러면 어린 남동생과 말 큰 내가 있다, 그지? 자, 누가 많이 먹어야 되겠노? 그치. 내가 많이 먹어야지, 그치? 그러면 부모님은 이런 아들 둘이 똑같이 만족하려고 하면, 큰 아들한테 많이 주고 작은 아들한테 적게 줘야지 둘 다 만족하겠지. 반대로 형은 조금만 주고 동생한테 많이 주면 먹는 거. 동생은 배 터져 죽을 것 같고 형은 배고파 죽을 것 같지. 그치? 그래서 골고루 흐른다. 요런 의미로 골고루 만족한다. 그러면 작게 먹어도 되는 애, 크게 먹어야지 되는 애. 왜냐면 방해를 조금만 해. 그럼 작게 물 지나가는데 돌멩이 작은 거 있으면 톡 밀어주면 물 지나갈 거야. 근데 물 지나가는데 바위가 좀 커. 세게 밀어줘야지 더 뒤에 물이 똑같이 지나가지 않겠나? 그런 의미로 보는 거지. 그럼 저항이 크면 세게 밀어줘야지 일정하게 흐르고, 돌멩이가 작으면 살짝이만 밀어줘도 일정하게 흐를 것 같다. 됐나? 그러면 자, 우리가 항상 요거 2개만 기억하면 돼. 직렬이다. V는 IR. 전류 일정이다.
됐지? 그럼 VR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몇 대 몇으로 나눠야 되면 저항이 1대 2지. 전압도 1대 2. 자, 몇 개 있어? 사과가 사탕이 18개 있어. 얘를 1대 2로 나누면 몇 개, 몇 개? 6개, 12개.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6V. 여기다가 12V 이렇게 거는 거야. 이해되겠나? 그래 놓고 한 번만 더. 항상 V는 IR 2개 있으면 3개까지 구할 수 있어. 무조건. 됐지? 그러면 이 상황에 봐봐. 전압 알지? 저항 알지? 전류 구할 수 있어, 없어? 하겠지? 그러면 IRV를 한다. V는 IR. 얼마 2개 곱해야지? 2 곱하면 6V 되겠지? 말 되겠나? 헷갈렸나? 자,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 여기서 각각의 V는 IR 오음의 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각각의. 됐습니까? 그러면 6V인데 V는 IR. 전압이 6V. 3옴. 저항은 3옴. 등호해주고 여기는 그럼 얼마? 2 암페어 전류니까.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쪽은 너가 어떻게 생각해? V는 IR. 12V면 6옴이면 얼마? 2 암페어 해야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도 똑같이 2 암페어. 나 잘 구한 것 같아. 전류 똑같이 나왔어. 잘 구한 것 같아. 이해됐습니까? yes. 그러면 직렬 연결이면 요거 하나. 됐지? 혹시 쌤 궁금한 게 있는데 저항이 하나 있을 때보다 2개 있으면 저항이 커졌을까 작아졌을까? 이게 궁금한 거야. 이때 직렬 연결이면 저항은 R1 더하기 R2 합. 한마디로 길이가 길어진 것 같다. 저항이 3옴 하나밖에 없으면 3옴, 6옴 2개가 있으면 이렇게 된 거지. 2개 있으면 더 연결했지. 길어진 것 같지? 예를 들어 쌤이 터널 지나는데 3m짜리 터널이 하나 있었거든. 6m짜리 터널을 쌤한테 선물 하나 더 준 거지. 지나가면서 죽을 뻔했겠지? 맞지? 우와 힘들다 이렇게. 됐나? 오케이. 그럼 만약에 이게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은 커졌다. 직렬일 때는 저항을 합하면 되겠다. 이해됐나? 자, 쌤 궁금한 건 이건 거야. 우리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런 식일걸? 쭉 선 긴 데다가 전구 이렇게. 옛날에 전구가 그 100개짜리가 있었거든. 근데 그게 줄로 보면 이렇게 막 꼬여있는데 5줄이야. 한 줄에 20개씩. 전구가 쫙 연결된 거, 칭칭칭칭칭 돌려놓는 거. 이래 나 그거 있었는데, 첫 해, 둘째 괜찮은데, 근데 보니까 한 줄이 안 와. 왜 안 오지? 계속 안 오는 거야. 깜빡깜빡 번쩍번쩍 어떻게 막 바뀌고 있는데 안 와. 근데 그럼 잠깐만. 하나 안 오면 하나 전체가 안 오거든? 80개 오는 거야. 100개 중에. 쓰지 마. 그 다음에 이건 2줄이 안 와. 그래도 뭐 나름 괜찮더라고. 썼어. 그 다음에 3줄이 안 오더라고. 팩이.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줄이, 그럼 잠깐만. 여기 스위치 열리면 아무도 안 켜지지. 똑같아. 길게 된 거는 하나만 안 켜져도 다 꺼져. 됐지? 그럼 쌤 궁금하다. 만약에 있잖아. 전구가 하나 있는 거 하고 전구가 2개 있는 거 하고 똑같이 전지를 연결하면 어느 게 더 밝게? 이렇게 궁금한 거야. 됐나? 전구를 저항으로 생각하면 되거든. 전구를 저항으로. 이거 한 번만 적어줄까? 전구는 저항으로 할 거다. 됐지? 전구는 저항으로. 왼쪽 건 전구가 하나밖에 없어.
오른쪽 거는 전구가 2개밖에 없어. 우리 집 거는 많던데. 됐지? 그럼 얘를 잠깐만. 왼쪽 전구가 밝을까? 오른쪽 전구가 밝을까? 이걸 하는 거야. 나 이거 똑같이 뭐 15음, 15음 똑같대? 됐지? 어느 게 더 밝을까? 쌤 생각은 얘는 저항이 합했으니까 2배일걸? 맞지? 그럼 얘들아, 이쪽 거 저항이 2배다. 잠깐만. 방해하는 게 2배 아이가? 얘는 방해하는 게 2배지. 그럼 밝겠나 어둡겠나? 어두워요. 얘가 어두워요. 어두워집니다. 됐나? 자, 전구를 직렬 연결하면 어두워진다. 크리스마스 장식 전구. 어두워진다. 내가 조금 헷갈린다. 천장을 봤어. 전등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많다, 그지? 자, 직렬 같아, 병렬 같아. 근데 얘는 한꺼번에 다 꺼지면, 다 안 꺼져. 할 수가 없네. 왜냐, 이 스위치를 하나만 해놨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손이 안 자라네. 버튼을 딱 건드리면 그거 하나만 꺼질 수 있음. 나머지 다 켜지고. 그럼 얘는 직렬이게 아니게? 아니야. 내가 꺼지고 싶은데 꺼지게 해줄 수 있어. 지옥, 골탕 먹이려고 지옥 위에만 끄는 거야. 수면 위에만 끄는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음. 되겠지? 근데 잘못하면, 이렇게 찌릿찌릿 할 수도 있다. 찾았다, 수민이. 자, 네가 끌 거지? 네가 끌 거지? 자, 봐봐. 일단 중요한 게 아니라, 있습니다. 야, 서영. 맞다. 자, 이렇게. 자, 잠깐 봐라. 이따가 가르쳐 줄게. 자, 근데 쌤 책상 위에 올라가서 손이 잘해놨는지 모르겠다. 자, 잠깐 봐래. 전구는 직렬 연결하면 밝아질까, 어두워질까? 어두워져요. 자, 혹시 집에 어두워서 크리스마스 전구 켰겠나? 화나면 분위기 없잖아. 분위기 있게, 무드 있게 하려고 전구 킨 거잖아. 밝아, 어두워? 직렬 연결하면 어두워져. 됐지? 근데 우리 교실은 이런 은은하게, 어두침침하게야 공부가 잘 된 게 아니지? 그러니까, 교실은 달라. 교실은 다르니까, 전구를 직렬 말고 무슨 연결하면? 병렬 연결하면 배터리가 똑같이 있어도 얘는 혼자 이 힘이 각각 다 연결되는 거라. 자, 요게 바로 무슨 연결이다? 병렬 연결이다. 병렬 연결로 하면 누가 일정? 아까 직렬이 전류 일정이지. 병렬은 무슨 일정? 전압 일정. 조금 어려운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전압이 V 1.5V 돼? 그럼 여기도 1.5V, 여기도 1.5V 하지. 그럼 연결했다고 해서 어두워지나? 각각의 밝기는 일정. 요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각각의 밝기는 일정하다. 근데 몇 개? 2개 켰지. 그럼 각각의 밝기가 일정하니까 2배로 밝아지겠지. 이해됐습니까? 병렬로 연결하면 밝기가 밝아지더라. 근데 이렇게 연결한 거 어디 있냐면 가로등 어디 연결한다고? 가로등. 혹시 가로등은 각각 끄고 켤 수 있게 없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실에 전등도 각각 끄고 켤 수 있게 돼 있는 거야. 너희 잘 생각해봐. 집에 전등 여러 개 연결된 전등들 있지, 그지? 선생님 같은 경우도 거실에 거 9개 연결해서 8개 있고 중간에 하나 있고 뭐 또 있긴 하지만 나 밝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전등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호로록 했을 때 그 중에 요 녀석만 깜빡 LED 좀 불안정 가고 나머지는 다 켜져.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전등 사용할 때는 위에 거, 전자의 거 다 병렬로 연결해. 각각 꺼지고 켜지는 거라. 이랬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언제 밝아지게 할 땐 직렬 연결, 병렬 연결. 병렬. 그치? 직렬 연결하면 밝아져, 어두워져. 어두워져. 요거 기억을 해야 돼.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 아나? 밝기는 전류 때문이게, 저항 때문이게, 전압 때문이게? 전류 때문이야. 전구 밝기는 누구 때문이라고? 전류. 전류가 세면 밝은 거야. 전류가 세면. 잠깐만. 아까 지금 전구 밝기 누구 때문이라고? 전류 때문이라 그랬대. 전류 때문에. 아까 이거는 지금 병렬로 연결했지. 아, 직렬로 연결했지. 저항이 커지면 얘들아. 저항이 커지면. 전류는 세져 작아져. 그렇지. 전류는 작아지는 거지. 전류가 작아지니까 어두워졌던 거라. 말 됐나? 그럼 얘는 전류 그대로지. 똑같은 밝기인데 두 개니까 밝아진 거고. 말 됐나? 자, 그럼 마지막 결론 하나만 할게. 동그라미 2번 병렬. 동그라미 2번 병렬. 동그라미 2번 병렬.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자. 아까 이런 몇 옴 있었지? 3옴, 6옴, 18V 있었나? 똑같이 들고 와보자. 그거 똑같이. 몇 옴짜리하고 3옴짜리하고 6옴짜리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병렬 맞나? 됐습니까? 나란할 병. 나란하게 연결했다. 밑에 전압 몇 볼트? 18V를 연결해보자. 그럼 직렬 연결, 병렬 연결? 저항이 병렬 연결 돼 있지? 그치? 저항이 병렬 연결. 잠깐만, 또 헷갈린다. 병렬은 전압 일정이가 전류 일정인가? 전압 일정. 그나 우리가 요렇게 이야기를 하면 전류 직렬, 직렬 전류 일정, 병렬 전압 일정. 그래서 병렬은 뭐 적어야 되지? V는 IR 적어줘야 되지? 누가 일정하다고? V 전압 일정, IR 곱이 일정. 다 되는 거라. 됐습니까? 그럼 위에다 몇 볼트 적을까? 전원장치 몇 볼트? 18V 했지? 여기도 18V라는 얘기다. 됐나? 그리고 옴의 법칙은 각각 성립해야 돼. 그 몇 암페어? V는 IR이지. 얼마? 6암페어. 여기는 V는 IR 돼야 되지. 몇 볼트? 18 볼트. 몇 암페어? 3암페어. 그럼 우리 이런 생각이 든다. 뭐요? IR. 저항이 크면 전류는 작아요. 그게 곱이 일정할 거니까. 맞나? 저항이 크니까 전류는 작아요. 맞겠지, 그지? S. 그러니까 직렬하고 병렬이 반대니까 그거 헷갈리면 V는 IR 쓰고 직렬일 때 전류가 일정하다만 하면 병렬일 땐 전압이 일정. 좀 원활해질 거다. 이해됐나? 자, 혹시 V는 IR 쓸 때 미리암페어 써야 돼? 암페어 써야 돼? 무조건 암페어 써야 돼. 이랬습니까? 무조건 암페어 써야 된다. 그 볼트는 항상 볼트 나올 거거든. 저항도 그냥 옴 나올 거야. 근데 가끔 암페어만 미리암페어 나올 때가 있어. 자, 이건 적을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3V의 전원장치에 연결했더니 200mA의 전류가 흐른다. 머무를 것 같아? 누가 아는 거? 이 단원의 V는 IR이잖아. 맞지? 머무를 것 같아? 전압 제시됐지? 전류 제시됐지? 그럼 머무를 거다? 저항 묻겠지? 그러면
3V 그대로 두면 되지. 얘는 그대로 두기에 좀 불편하다. 얼마로 바꿀까? 하나, 둘, 셋. 맞지? 0.2 암페어. 그럼 뭐 물을 것 같아? 자, V는 IR. 뭐는? 변형. R은 I분의 V지? 그러면 얼마 분의? 0.2 암페어 분의 몇 볼트? 3 볼트. 아, 10배 할까? 5배만 할까? 5배만 하면 항상 분모를 1, 10, 100, 1000 편하게. 됐지? 아니면 소수점을 다 없애거나. 그럼 밑에 거 5배만 하면 1 되지. 위에 것도 등식 성립 조건 5배 같이. 그럼 얼마? 15 옴 이렇게 되겠나? S. 이렇게 할 거다. 자, 일단 오늘 전기 파트 이렇게 이야기했다. 전압, 전류, 전기 저항 했는 게 상당히 많다. 전기 회로에 전자와 전류 이동 방향은 반대였다. 그러면서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전자는 무질서하게 움직였다. 전류가 일정하게 흐른다는 얘기는 전자는 반대로 일정한 방향으로 간다.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찾을 수 있겠다. 전기 회로를 물의 흐름에 비유할 수 있겠다. 전지에 해당하는 건 기계, 펌프. 수압에 해당하는 게 전압. 수도 꼭지가 열고 닫고. 스위치. 물레방아가 전구. 전류가 흐르는지 물이 흐르는지 확인하겠다. 물의 흐름, 전류. 물 분자는 전자,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다. 그지?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했던 게, 이거 저항은 언제 크지? 도선의 종류나 모양에 따라 달랐지. 근데 아마 종류는 너희들한테 얘기 안 할걸? 됐나? 종류 얘기는 고등학생 돼야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 모양은, 쌤 잠깐만 어떤 터널에 들어가면 많이 부딪힐까? 가늘고, 긴 거. 쌤 고생 좀 많이 하시고, 요거 전기장이 어느 게 큰지. 가늘고 길수록. 됐지? 그럼 이거 가늘고 길수록을 했을 때, 잠깐만, 우리 전압, 전류, 저항, 무슨 법칙? 옴의 법칙. 그래프가 있었다, 그지? 그래프. 선생님이 너 골치 아프게 하려고 했는 건 아니다. 가로축이 뭐? 전압, V. 세로축이 전류, I. 왜? 원인이고 결과거든. 그럼 내가 둘 중에 하나 똑같은 힘을 줬거든. 저항이 클까 작을까? 전류가 잘 흐르지? 그치, 저항이 작겠네. 전류가 별로 못 흐르지? 저항이 크겠네. 자, 어느 게 가는 걸까? 밑에 거. 어느 게 긴 걸까? 밑에 거. 이러겠나? 요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 됐지? 그럼 일단 이거 맞추려고 하면 속지 말아야 된다. 가로축을 좀 잘 봐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요거 기울기는 저항 아니다. 저항분의 1. R분의 1. 됐습니까? 요거 있었고.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직렬 연결, 병렬 연결 했지. 크리스마스 전구는 직렬, 병렬. 직렬. 그렇게 하면 잠깐 밝아지나 어두워지나? 어두워질걸? 맞지? 크리스마스 전구. 왜 어두워지지? 저항이 전구 있고 또 전구 있고 또 전구 있고 또 전구 있고 얘도 저항이고 쟤도 저항이고 너무 길어지면 저항이 커져 작아져. 쌤 터널에 통과할 때 붙여주면 많이 고생하겠지. 많이 힘들겠다. 그러면 저항 개수가 많으니까 저항 크기가 커질 거니까 전류는 작아지겠다. 됐지? 우리 집에 아마 그게 배터리가 3개인가 4개 들어가거든. 3개가 4개 들어가는 데다가 저항이 한 50개인가? 쫙 있으면 저항 엄청 크겠지? 밝겠나 어둡겠나? 은은하게 묻어있지. 분위기 있지. 알겠나? 자, 근데 천장을 딱 보니까 직렬 같기도 한데 얘는 직렬이다 아니다? 아니다. 병렬이다. 병렬로 연결되면 그럼 뭐가 일정하더라? 전압이가 전류가. 전압이 일정했다.
맞지? 병렬 연결될 때는 전압의 크기는 일정했다. 그러니까 각각 저항이 일정하면 전류도 똑같을 거다. 똑같은 밝기 가진 애들이 봤을 때 똑같은 밝기 맞네. 맞지? 근데 얘들이 엄청나게 많아. 개수만큼 밝아지겠지. 자, 마지막으로 혹시 이런 거 들어봤어? 집에 쓰고 있나? 어디 써? TV, 그치, 침실 이런 거 우리 보통 있잖아. 우리 같은 경우도 가족이 온 가족 휴대폰이 다 거실에 즐비하게 쫙 충전기. 맞지? 네 거도 꽂고 내 거도 꽂고 쭉 꽂고. 자, 방에 갖고 들어간 거 누구다? 엄마는 방에 갖고 들어가도 된다. 자기는 좀 봐도 된다. 근데 딴 사람은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딴 사람은 집에 거실 놔두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쫙 연결할 때 잠깐 멀티되면 직렬일까 병렬일까? 직렬이면 하나 꺼지면 다 꺼진대. 쌤 집에 전구 기억나지? 크리스마스 전구 20개 한꺼번에 갖는 거. 또 20개 한꺼번에 가서 60개 안 켜지는 거. 됐지? 잠깐만. 내 거 끄면 내 건 방에 갖고 들어간다 했잖아. 딴 애들 다 꺼지나? 안 꺼지지, 그지? 멀티탭은 병렬 따로 끄고 켤 수 있는 거대. 따로 끄고 켤 수 있다. 직렬은 한 방에 쫙. 이해됐습니까? yes. 그래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 전기상까지는 끝.